10년물 금리는 좀 더 미래의 경기를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불마켓이 왔다는 거는 경착륙 가능성을 시장이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경착륙이 확실시 되면 비트코인은 백분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8월 3일 기사입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기사, 형편없는 고용 보고서로 인해 연준이 경착륙을 감안하게 되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착륙을 이제 진짜로 시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현실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었다가 가능성이 있어진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자, 미국제 10년물 금리 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좀 더 미래의 경기를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색 선이 이제 새로운 추세선입니다. 그동안은 이 파란색 선이 추세선이었어요. 그래서 바텀, 안 내려오고 있다, 바텀 이렇게 추세선이 쭉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였는데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게 확연히 졌습니다. 이렇게 뚫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근데 상당히 깊게 뚫고 내려왔죠. 4%도 여기입니다. 4%가 이 선인데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944%. 근데 더 중요한 거 2023년 말금리가 4.3%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채 트레이더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거든요. 항상 지난 1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4.3%로 금리가 올라가면 매수,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면 매수, 그래서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완전히 뚫어버렸다. 그래서 두 개의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 게 이 심리를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이렇게 오렌지색 선 트렌드를 따라서 내려온다는 건 이제 국채 불마켓이 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10년물 국채 불마켓이 왔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제로금리 시대를 예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로금리가 다가온다. 10년, 내가 지금 4%대의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에 투자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3%에서 4% 사이에 아주 안정적인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3%대, 4%대 무위험 수익이 고금리로 받아들여진다는 상황은 다시 제로금리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트렌드선, 자, 4%로 또 올라올 때마다 추에 나올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착륙이 상당히 가능해졌고 그에 따른 연준의 대응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오렌지색 선 따라서 여기 찍으면은 툼에 나와서 내려오고 여기 찍으면 툼에 나와서 내려오고 이러면은 경착륙 가능성을 시장이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경착륙 가능성이 커진다. 연준은 1%, 1.5%씩 빵빵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과거를 볼게요. 가장 가까운 과거는 언젠가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2020년 3월 팬데믹 때였어요. 자, 연준이 이때 대응을 어떻게 했나 봅시다. 이게 이제 빨간색 선이 변동성이거든요. 주가 지수의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하늘색 선이 S&P 500 지수예요. 자, 2020년 1월 이제 WHO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슬슬 가면서 2월달 지나가면서 S&P 500 지수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연준이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기준금리 인하 빡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려가죠. S&P 500 계속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FOMC에서 다시 1% 기준금리 인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바텀 찍고 다시 S&P 500 지수가 올라가죠. S&P 500 지수 떨어지는 동안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때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변동성이 이제 슬슬 줄어들고 다시 시장이 안심하고 S&P 500 지수가 올라간 거는 그 전에 FOMC에서 굉장히 많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착륙이 세게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면 연준이 다시 과감한 시장 개입을 할 거고 2020년에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유동성 투입이 되고 상승장이 다시 시작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우리가 시계열을 늘려서 보면은 항상 이런 일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면 기준금리 갑자기 급격한 인상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비트코인 가격은 자 로그 스케일로 그린 차트입니다. 12년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항상 전고점을 뚫고 다시 상승해 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단기 가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저점 잡으려 하지 말고 고점 팔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1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고민하자. 이게 제가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항상 비트코인은 장기간 베어 마켓을 거쳐서 아주 짧은 기간 급등하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상승장에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는 반감기 지나고 6개월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뒤에 1년 반 뒤에 올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언젠간 올 겁니다.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내가 가능한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높은 변동성을 늘 함께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변동성에 휩싸이니까 그냥 그 파도를 즐기는 투자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솔루션으로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며 폭락했고 하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미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를 보면 앞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야 연준이 1% 내릴지 0.5% 내릴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착륙이 확실시 되면 비트코인은 더 높은 변동성에 휘말릴 거예요. S&P 500 지수도 내려오면서 2020년 코로나 때 내려오면서 변동성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연준은 2020년에도 그랬듯이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하락을 하겠지만 위험자산 모든 가격들이 하락을 하겠지만 연준이 엄청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고 다시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주면 또 위험자산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1년, 5년, 10년 후 비트코인의 모습을 예상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공부하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화요일 저녁 7시 지금 현 상황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져볼 거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